알겠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쨌든 여기도 300g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있는 거고 여기도 3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있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뭐보다 작아? 그러려면 누구의 양이? 소금의 양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금물의 양은 양쪽 똑같잖아.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이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보다 12%일 때의 소금의 양보다 작거나 같아야. 그래야 농도가 그 이하가 되는 거지. 왜? 모는 같으니까. 분모는 같으니까. 이해됐어? 분모는 같으니까 얘가 작아야 농도가 작을 거 아니야. 이런 아이디어야.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하면. 아니 선생님, 여기도 300 플러스 xg의 소금물이 있다고 했는데 왜 소금은 여기에서만 보나요? 이건 나중에 투입한 거고 얘들아. 왼쪽 그릇에 있는 소금의 양은 여기에서만 구할 수 있잖아. 여기에만 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20 곱하기 300. 이 안에 들어가 있던 소금의 양. 왜냐면 이걸 합쳐도 소금은 그거밖에 없었어. 여기엔 소금이 없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이게 100분의 12 곱하기 300 플러스 x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금물의 양은 똑같고 소금의 양이 더 작아야 농도가 작아지는데 선생님 소금물의 양은 똑같다면서 이거는 왜 여기 300이라고 하나요? 처음에 소금의 양은 여기서밖에 없었으니까 여기는 소금의 양이 없어요. 근데 얘는 합쳐진 다음의 농도 얘기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뭐예요? 591번입니다. 개인 오답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자, 591번 보면 5%의 설탕물. 얘들아, 설탕이랑 소금이랑 다른 게 아니야. 똑같아. 그러니까 농도 구하는 공식도 똑같아. 소금을 뭘로만 바꿔줘? 설탕으로만 바꿔줘. 설탕 더하기 물분의 설탕의 양 곱하기 100의 설탕물의 농도고 설탕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의 양. 그치? 자, 5%의 설탕물 200g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0%의 설탕물을 섞어서, 근데 몇 g인지는 안 알려줬어. 섞어서 농도가 6% 이상인 설탕물을 만들고 싶대. 아, 전체 설탕물의 양은 200 플러스 x g이겠지. 자, 그럼 이건 최소 얼마큼 섞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얘들아, 여기 들어가 있는 설탕물의 양 200 플러스 x, 여기 들어가 있는 설탕물의 양도 200 플러스 x. 그러면 뭔가 진해지려면, 농도가 그래서 이상이 되려면 설탕의 양이 많아야겠지? 여기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이 100분의 5 곱하기 200. 여기도 설탕이 들어있어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설탕물. 요것이 100분의 6 곱하기 200 플러스 x.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설탕의 양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자, 요런 게 이제 오늘 해야 되는 부등식의 활용 마지막 유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방정식으로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부등식을 끝내고 방정식으로 가요. 자, 방정식의 첫 번째는 연립 1차 방정식이 뭐냐? 여러분 1차 방정식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모든 문자의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1차인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묶여져 있는 걸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기 전에 첫 번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저런 건 들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름지기 수학은 개념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일단 x, y 두 개로 한번 볼게요. 저는 그 미지수를 x, y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x, y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 있고요. 최고차항이 1차,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이 1차인 상수는 있어도 되니까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x값과 y값을 다 구해야겠지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나타내기 위해서 주로 순서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등식을 만족하는 x, y의 순서상을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로 주로 얘기를 해요. 순서상으로 주로 나타낸다. 그리고 방정식을 푼다라는 것은 해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 1차 방정식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렇게 생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묶여있는 것을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연립 1차 방정식의 해는 반드시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여야만 해요. 그쵸 여러분? 일반적으로 문자 두 개, 식도 두 개, 그러면 해는 보통 한 쌍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얘네들을 동시에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이다. 연립 1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어떤 거? 좀 뒤에 나와요. 이 얘기는 지금 여긴 없고요. 연립 방정식의 풀이는 가감법, 대입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가 또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시냐면 예를 들어 97페이지 가봅시다. 97페이지. 97페이지에 625번을 보시면 얘가 x 플러스 3y는 1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해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요, 여러분 개수가 큰 것부터 결정하시면 좋거든요. y가 1일 때 12, y가 2일 때는 9, y가 3일 때는 6, y가 4일 때는 3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y가 5일 때는 0. 근데 얘는 안 되죠. x, 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연수인 x, y는 총 4쌍이 나오네요. 12,1 x를 먼저 씁니다. 자, 요렇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97페이지에 627번 보시면 동물원에 호랑이 x마리와 사자 y마리가 있어요. 자, 호랑이와 사자의 수의 합은 11일. 사자의 수는 호랑이의 수의 3배이다. 그러면 사자의 수는 호랑이 수의 3배이다. 자, 얘네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연립해 주시면 끝. 이런 파트에 여기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